오늘은 로렌스 어탐에서 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탐을 구입하게 되면 해야 되는 그런 초기적인 설정 값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로렌스 어탐 같은 경우는 이렇게 A4 두 장 겹쳐놓은 모양이 페이지 버튼입니다. 페이지 버튼이 이렇게 어떤 뷰 메뉴 창에서 이동을 할 때 페이지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허밍버드나 가민 어탐에서는 이 페이지 버튼이 홈 버튼이라고 하는데 로렌스에서는 페이지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페이지 버튼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원클릭 체크 한번 하면 해도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어탐을 클릭하면 어탐 화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콤비 뷰가 있습니다. 콤보 뷰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가지 단일 뷰들을 합성해 가지고 하나의 화면에서 뷰들이 콤보를 이루어서 비춰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창들은 즐겨찾기 뷰 메뉴라고 하고요.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면 메인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재료의 시스템의 사용 언어, 한국어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끔 영어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 좀 설명이 좀 이상할 때나 아니면은 원문 설명서를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 영어로 돌려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 설정이라고 있는데 자선 설정은 선박의 길이라든지 선박 홀수선,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수선이라는 거는 배 하부 헐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홀수선은 아니잖아요. 홀수선이라는 거는 배가 물 위에 떴을 때 수면이 이 보트 면을 외곽을 이렇게 경계, 그 부분이 보트가 얼만큼 가라앉았는지 했을 때 제로선을 홀수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홀수선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트의 하부 헐이 홀수선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잠기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기에는 선박 홀수선이라는 거는 수면하고 만나는 보트의 헐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홀수선이라는 거는 보트가 물에 잠겼을 때 가장 깊이 잠기는 경계선,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로렌스 어탐에서 항적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쓸 때 이 자선 설정에서 선박 홀수선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0.8로 해놨는데 1m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오토루팅을, 그러니까 오토루팅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서 어려운데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가령 서울에서 인천 땡땡땡을 검색해.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 지점까지를 검색하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안 막히는 길,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루트를 잡게 되는데, 보트는 빠른 루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트가 항해할 때 저 여기서 말하는 선박 홀수선, 가장 보트가 깊게 담가져 있는 부분이 수면 낮은 구간을 통과하거나 수중료가 있는 곳을 통과하는 것을 회피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토루팅을 사용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선박 홀수선을 반드시 본인의 그 보트 하부에 얼만큼의 수심을 통과할 수 있는지 요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폭이나 선고, 우리가 보트는 지하도를 통과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선폭이나 선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00.80 0.8 깊이 정도가 제 하부 허리라든지 엔진이 살짝 더 내려가는 그 부분까지의 수심을 체크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문자 크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소로 설정하면 약간 대로 해놨을 때는 좀 흐리멍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반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반으로 해도 이 정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로 하면 굉장히 좀 미려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문자 크기는 소로 합니다. 그 다음에 키음은 바다에서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주 이 어탐을 만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조작에 대해서 알아볼 때 키움이 나면 집 식구들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제가 들어도 조금 거슬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조용할 때 어탐을 막 만지면 키음을 해놓고 한번 만져볼까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게 되게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평소에는 5% 해놓습니다. 그리고 HDS 라이브 HDS 엘리트 FS 라인업이 나오고 나서 기존의 젠3나 TI1 같은 경우는 자선 설정이 아니고 유경도 우리 표준 시간대를 설정을 하면 시간이 자동으로 GPS를 통해서 위치를 판단하고 시간대를 바로 잡아줬는데 라이브하고 FS가 나오고 나서는 어탐을 처음 구입하면 반드시 시간을 한번 설정을 해줘야 돼요. 시간을 한번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시간대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탐을 구입하시면 이 시스템에서 설정 시스템 시간에서 시간을 한번 핸드폰을 확인해서 이 시간을 한번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맞추면 다음부터는 계속 바꿀 일은 없더라고요. HDS 라이브 12인치, 16인치, 그 다음에 프로 10인치는 이 단축키, 오른쪽에 있는 단축키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HDS 프로 12인치, 16인치는 단축키가 4개 있습니다.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거를
짧게 단축키를 눌렀을 때 작동이 되는 거하고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작동을 하는 그런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길게 누름, 짧게 누름, 짧게 눌렀을 때 작동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축키를 짧게 눌렀을 때 즐겨찾기 1번, 즐겨찾기 샵2, 즐겨찾기 샵3, 즐겨찾기 샵4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그 뷰 메뉴에서 제가 이 부분이 즐겨찾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즐겨찾기 샵 1은 이게 켜지고, 그 다음에 즐겨찾기 샵 2는 두 번째 게 켜지고, 즐겨찾기 3은 세 번째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걸 한번 짧게 눌러보겠습니다. 지도 화면이 바로 뜹니다. 콤보 화면을 왜 단일 화면인 거를 콤보 화면에 넣어놨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화면 전환을 하려면 페이지 버튼 눌러서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메뉴를 보고 있다가 포인트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 항해를 해야 될 때는 빠르게 그 해도 화면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걸 눌러서 해도 화면만 켜지게 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즐겨찾기를 편집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1번은 이렇게 해도로 해놓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 시스템 단축키 여기서 즐겨찾기 샵1 이거를 찾으면 이렇게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뭐 시스템 대기, 이미지 소나 여탐 기록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즐겨찾기 해놓고, 즐겨찾기 지금 1번으로 해주라, 1번으로 지금 페이브릿, 한글로 하면 즐겨찾기인데 또 얘네들이 페이브리티 샵 1이라고 해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한번 제가 저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1번이 해도 즐겨찾기 1번이 선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즐겨찾기 나오죠. 다시 홈 화면으로 가서 설정에 시스템에 단축키. 저 같은 경우는 짧게 누르는 거는 즐겨찾기 1번, 2번, 3번, 4번. 근데 즐겨찾기라고 바뀌어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장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제어를 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 다시 알아서 이렇게 한글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눌렀을 때 작동하는 기능은 스크린 캡처. 저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나가서 어탐을 막 보고 있다,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포착이 딱 되면 제일 위에 1번 단축키를 꾹 길게 누르면 스크린 캡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뭐 저는 큰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네 번째 거에 어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하거나 그럴 때 이 네 번째를 길게 꾹 누르면 레코딩이 시작되고, 또 레코딩 중에 또 이 네 번째를 길게 꾹 누르면 어탐 기록이 중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유익하게 레코딩 할 때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리모컨 설정인데
이 부분은 리모컨, 저도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기능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마 화면을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걸 거고, 여기에 1번 첫 번째 아까 그 단축키의 제일 위에 거 1번, 아마 2번, 여기서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뭐 짧게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해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측지계. 뭐 측지계는 도쿄 대한민국,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처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로렌스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로렌스 본사에 이 내용을 항의도 해보고 금호 마린테크에 야 요거 문제 있지 않냐, 왜 도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측지계를 표시해 놓으면 어떡하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항의도 해보고 로렌스에 강력하게 요거 시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제가 막 메일로 로렌스에 요 내용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했었던 적도 있는데 좀 바보스러운 거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측지계라는 거는 수평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라인, 그러니까 시간대를 결정하는 시간대 평균 시간대 라인을 도쿄에서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대한민국을 좀 앞에 써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은 도쿄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일본을 위에 놓고 정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쿄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변량은 우리가 좌표를 보통 할 때 도분, 도분초 이렇게 하죠. 도분으로 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성, 지금 실내에 있고 그 유성을 그래도 하나는 신호를 굉장히 강력히 잡고 나머지들은 잡긴 잡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홈 화면 설정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장 유익한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설정 시스템 고급에 들어오시면 목적지, 웨이포인트, 목적지라는 거는 웨이포인트죠.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게 목적지입니다. 어떤 한 좌표 지점에 대해서 한 포인트로 정하는 게 목적지입니다. 여기서 목적지 이름 중복 허용이 켜져 있으면 똑같은 좌표 나 이름이 같아도 어탐은 내가 계속 생성을 하면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탐에서 웨이포인트를 몽땅 빼가지고 컴퓨터 웨이포인트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막 한 20개까지도 이렇게 막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웨이포인트에 새로 지인이 요 포인트 좋으니까 줄게. 사실은 근데 같은 포인트들이 계속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복돼 있는 포인트를 로드하게 되면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어도 또
어탐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같고 좌표가 같고 어떻게 똑같은 거를 뭐 쌀자루 마대자루도 아닌데 계속 쌀처럼 퍼담을 수 있겠냐 하시겠지만 어떤 컴퓨터라든지 장비들은 그거를 시간대로 이렇게 지금 저장된 놈, 조금 전에 저장된 놈, 똑같은 이름이나 똑같은 좌표에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조금 컴퓨터도 똑같은 이름이 입력이 되면 컴퓨터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파일이라는 거는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이전되면서도 시간이 바뀌면 그거를 다른 파일이라고 어탐은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나 아니면 좌표가 동일해도 이게 중복되게 허용을 할 수 있다. 요거를 나는 그게 싫다 하면은 꺼짐으로 하면 아마 웨이포인트를 업로드할 때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아마 올리질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좌표는 다른데 이름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좌표들이 업로드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중복이 되든 계속 그냥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중복된 파일이 많아졌을 때나 그러다 보면 이제 어탐이 버벅거리고 꼬이게 되죠. 그랬을 때 다시 꺼내서 모두 익스포트해서 그걸 다시 한번 중복 파일을 컴퓨터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용자 접속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자동 숨김 메뉴 요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탐 공부를 하고 할 때 메뉴 뷰 메뉴가 숨겨지는 거를 자동으로 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꺼놨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 숨김 메뉴를 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 뷰로 들어가서 지금 이게 뷰죠. 그러니까 뷰 메뉴 사이드 이미지를 선택하면 사이드 이미지에 뷰 메뉴가 생기고 이렇게 조금 전에 사라졌죠. 그리고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15초 동안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숨겨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예, 사라지죠. 그래가지고 이 메뉴 있는 라인이 전체 어탐 화면에서 가려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뉴 자동 숨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스템에서 고급에서 사용자 접속까지 온 거죠. 자동 숨김 메뉴는 15초 동안 사용자의 활동이 없을 시 자동으로 뷰 메뉴를 숨깁니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 기능 메뉴는 내가 HDMI 비디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했다. 그래서 뒤에 HDMI 꼽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의 BNC 카메라여도 그런 경우는 전원 케이블에서 이 RC 단자를 지원하는 그런 카메라를 해도 뭐 마찬가지고 비디오를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에서 비디오를 체크를 해야만이 홈 화면에 보면
이 비디오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카메라를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스가 지금 뭐 비디오도 있고 HDMI도 있고 플리어 IP 카메라 IP2 이건 제가 IP2는 만들어 놓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니면 야간 투시용 나이트 웨이브나 아니면 저조도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카메라를 어떻게 보지 하면은 뭐 자동으로 커넥팅을 하면 비디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비디오를 설정을 해줘야만이 그게 기능에서 비디오. 그 다음에 어탐은 우리가 무슨 프로타나 어탐을 그런 용도로만 쓰면 어탐을 체크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프로타도 쓰고 어탐으로 쓰기 때문에 어탐은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뭐 스포트라이트나 고스트 360 이런 기능들이 이 장비들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스캔, 사이드 이미지나 다운 스캔을 활용할 건가. 보통 어탐에서 어탐이라고 하는 거는 어군 탐지기에서 어탐이라고 하는 거는 2D 소나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스캔이라는 건 다운 스캔과 사이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D 소나 이거는 보통 보면은 예전에 3D 소나를 로렌스에서 3D 스트럭처 스캔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약간 뭐 헷갈리긴 하지만 3D 소나는 예전에 3D 스트럭처 소나를 장착했을 때 켜야 되는 거고요. 베젤 뷰 뭐 이런 거는 라이브 사이트 이건 라이브 사이트 그 다음에 액티브 타겟 이건 뭐 리얼타임 소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액티브 타겟이 설치되어 있어서 체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또 켜짐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오디오 서버 뭐 이런 장치들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기본값으로 켜져 있는데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끄고요. 고프리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끄고 뭐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폰 페어링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해 놓고요. 그 다음에 IP 카메라를 제가 이거를 활성화를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조도에서 반응이 많이 약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혼다 150마력 엔진인데 연료통하고 이 샌더라고 하죠. 그를 설치해서 연료 상태를 어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탐 기본적인 사용에 대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급 설정은 다 됐고요. 나가기. 뭐 연결 및 등록 이건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이 부분도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최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러면 보통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23.3 이런 식으로 돼서 매년 한 번만 나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게 보면 67.3.33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교묘하게 바뀌어요. 로렌스에서 뭐 업그레이드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해 올라온 23.3, 그러니까 뭐 지금 24년도인데 아직 이게 안 바뀐, 그래도 이게 최신이에요. 루렌스에서 뭔가 지금 새로 올해 버전을 만들고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큰 틀에서 변화가 마무리 작업이 안 돼 있는지 작년 3월에 나온 23.3 소프트웨어에 제 기억으로는 한 5번, 6번 변경이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로렌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를 교묘하게 조금씩 그 숫자를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서 올려놓고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버그가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그랬을 때 이게 조금씩 적용을 바꿔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살짝 올려놓는데 버전만 확인하실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내 어탐이 최신 소프트웨어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로렌스 홈페이지에 그 서포트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버전은 똑같아요. 그럼 보통 보면은 버전 23, 똑같네? 내 어탐도 최신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교를 확인해서 여기 67.3.33 얘가 적용이 지금 버전에 이건지를 확인을 하셔야지만이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적용 여기에 수치가 최신 버전의 적용과 같은 수치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초 어탐을 내가 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단위까지는 맞춰줘야 되겠죠. 처음 저도 어탐을 새로 사면 단위까지는 맞춰주니까요. 거리는 킬로미터, 그리고 선속은 저 같은 경우는 시속으로 그냥 해놔요. 거리는 메타로 해놓고 선속은 시속, 수심도 메타, 고도 뭐 우리한테는 고도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헤딩, 수원을 화씨가 아니고 섭씨로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에서는 거리, 그 다음에 수온, 외에는 그리고 수심이 메타로 할 건지, 뭐 보통 미국 영어권에서는 피트를 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미터에 길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버전 어탐을 쓰거나 그럴 때 피트로 돼 있으면 너무 뭐 난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피트라는 거는 발 사이즈, 원래 그 풋, 1풋, 그러니까 그 발 사이즈 크기가 30cm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풋, 우리가 이렇게 풋, 발 한 번, 발자국, 우리의 보통 성인 남자의 발자국, 발자국이 거의 30cm 근처일 거예요. 그래서 1피트는 30cm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 어탐으로 수심을 딱 봤을 때 30피트가 나온다.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10m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심 미터는 사실 이렇게 구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화씨가 섭씨일 때는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글로 레저포트 매니아에서 글로 이런 걸 싹 정리했었는데 설명하기도 힘들고 저도 다시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네이버 카페에 레저포트 매니아에 들어오시면 제 대명이 낭만홀리 꽐라라고 제 전용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한 300편 이상의 어탐 관련 글들을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그때 한 300편 정도 쓴 글들을 이렇게 영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텍스트로만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사실은 텍스트를 어떻게 영상화해서 정보를 전달해 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하고 힘도 있고 그렇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는 아주 요긴한 그런 기능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또 내가 너무 성급하게 너무 어려운 고난이도 스킬을 막 꺼내놓으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로렌스 어탐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영상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